설명하는 글쓰기. 설명하는 글쓰기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이제 학교에서 곧 하게 될 거예요. 너무 신난다. 대상의 특성에 맞게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쓸 수가 있다. 내가 뭔가를 설명해야 돼. 그거에 대해서 설명 방법이 다 같을 수는 없어. 설명 대상이 다르니까. 그렇죠?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를 고려해서 글을 고쳐 쓸 수가 있습니다. 밑줄, 대상의 특성에 맞게 설명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설명 방법이 뭔지도 알아야 되겠네? 글을 고쳐 쓸 때 고려해야 할 점을 바탕으로 자신이 쓴 글을 고쳐 쓰기. 나는 글을 잘 쓰기 때문에 처음에 한 번에 쫙 쓰면은 고칠 거 손댈 게 없어. 끝!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쵸? 고쳐 쓰기 해봐야 한다. 밑에 먼저 알고 가기 설명문 쓰기의 과정 네모 칩시다. 여기 요렇게 5단계에다가 네모 칠 거예요. 일단 요 순서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첫 번째, 내가 뭐를 쓸 건지 계획하기. 근데 계획하기에는 설명, 대상, 글을 쓰는 목적, 예상, 독자를 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내용 마련하기. 그냥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야.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내용을 마련하고 정리를 합니다. 다음, 내용 조직하기. 내가 데이터를 이만큼 모았다고 힘들게 데이터 모아놓은 건데 이거 다 쓸 거예요. 다 쓸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한 군데다가 막 순서 없이 때려 넣을 거야? 아니야. 쓸 수 있는 거 좀 고르고 걔네들을 순서에 맞게 얘는 처음, 얘는 중간에, 얘는 끝에다가 이렇게 배치할 거예요. 그게 내용 조직하기. 처음에는 뭐 넣고 중간에 뭐 넣고 끝에는 뭐 넣지? 그거를 개요를 작성해서 쓸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쓸 건지 정의, 비교, 분류, 대조, 묘사, 분석 이런 애들 중에 하나 골라서 쓸 거야. 표현하기. 이제 한번 내가 써보는 거고 마지막 고쳐쓰기인데요. 밑줄. 글 전체 문단, 문장, 단어 수준에서 글을 검토해서 고쳐 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단위로 고치는 거예요. 짜잘한 거 단어 하나하나 고치는 게 먼저 고치는 게 아니라 단어 고치는 건 맨 마지막에 고치는 거예요. 다음, 설명문을 쓸 때에는요. 모르는 거 알려주는 거니까 어떻게 말이 주구장창 길고 이게 무슨 얘기야 안 돼. 간결하고 명확하게. 과장하거나 꾸며 쓰지 않고요. 통일성 갖춰서 중간에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 하지 말라는 거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등을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표절이 될 거니까. 고쳐쓰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빠진 내용 추가하고 집어넣고 불필요한 내용 빼고 문장이 어색한데 고쳐쓰고 이게 흐름이 앞뒤가 안 맞는데 재구성하고 특히 많이 나오는 건 대치, 재구성 이 부분에서 많이 물어볼 거다. 그러면 옆에 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설명문 쓰기의 과정 제일 처음에 뭐 하니? 그 다음요? 데이터 수집해서 마련하고 그 다음 잘 배치를 한 다음에 조직하기, 글로 써보고 표현하기, 마지막에 고쳐쓰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에는 빠진 내용 추가하고 불필요한 내용 삭제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단어 등 바꾸고 흐름이 어색하면 재구성하고 다음 페이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전거에 관한 글에 설명을 쓸 겁니다. 어떤 설명 방법을 쓰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 밑에 거 볼게요. 자전거의 뜻. 자전거란 뭐뭐뭐뭐다. 옆에다 써볼까? 뭐뭐뭐뭐란 뭐뭐뭐뭐다. 이렇게 생긴 거 뭐라고 해요? 정의. 자전거의 종류 나눌 거죠. 나눌 거야. 두발 자전거, 한발 자전거, 세발 자전거, 네발 자전거. 아니면 뭐 그냥 일상연에 타는 거, 산에서 타는 거, 대회에서 타는 거. 종류별로 나눌 거예요. 분류와 구분. 공통점에 대해서 쓰면 비교.
차이점에 대해서 쓰면 대조. 이렇게 연결. 자전거의 구조는 자전거를 완전 어떻게 부품별로 쪼개서 하나하나 설명할 거죠. 쪼개서 하나하나씩 설명할 거야. 분석. 됐을까?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와. 자, 외워봅시다. 자전거의 뜻 뭐 쓸 거예요? 정의. 종류는요? 하나 더. 그 책 보고 대답하셔도 돼요? 그렇지.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차이점. 그렇지. 자전거의 구조. 쪼갤 거야. 잘했어. 설명문을 쓸 때 적절한 설명 방법을 써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잘하고 있어. 37페이지. 글쓰기에 관한 겁니다. 이 말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바는 뭘까요? 고칠수록 좋아지는 것은 글쓰기의 진리다. 자꾸 고치란 얘기죠. 박완서 선생님, 좋은 글을 쓰고 싶으면 끝도 없이 고쳐 써라. 한승원 작가님, 글은 다듬을수록 빛이 난다. 결국에는 글을 뭐 하라는 거야? 써놓고 잘 고쳐라. 고쳐쓰기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고쳐쓰기는 다른 말로 퇴고라고도 합니다. 퇴고, 고쳐쓰기, 고쳐쓰기 중요하다. 고쳐쓸수록 좋은 글이 될 거다. 괜찮나요? 밑에 본문맞이. 머리카락 얼마나 알고 있니? 그대는 머리카락 좀 풍성한 편이니? 저는 앞에 이렇게 자꾸 빠지고 있어서 지금 고민은 아니지만 아니야. 우리 집에 대머리 없어. 괜찮을 거야 나는. 그렇다고 대머리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비하할 것도 아니지만 놀리면 안 돼. 이렇게. 머리카락 얼마나 알고 있니는 학생이 머리카락의 뜻과 종류, 구조,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쓴 설명문입니다. 설명할 때 어떤 설명 방법이 좋은지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설명문, 머리카락에 대해서 머리카락의 특성과 기능, 야호, 밑줄, 정의, 분류, 구분, 분석, 다양한 방법을 썼습니다. 처음 부분에 질문을 제시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합니다. 이거는 고3 졸업할 때까지 쓰는 말이야. 설명문, 논설문인데 첫 번째 단락에서 물어보잖아? 흥미를 유발한다. 관심을 집중시킨다. 그냥 무조건 그냥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림 자료를 활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머리카락 얼마나 알고 있니? 넌 왜 나한테 반말이니?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눌 거예요. 자, 체크. 처음 부분. 질문을 통해서 흥미와 호기심 유발할 거예요. 자, 이거 너 설명문인 거 알고 있어? 내가 뭐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설명한 대상을 소개해 줄 거예요. 시작해 봅시다. 머리카락을 자를 때 고통이 느껴지면 어떻게 될까? 미치겠는데? 이발하는 미용사 아저씨 멱살 잡을 것 같은데 나는 머리카락 자르면. 고통이 느껴지면 어떻게 될까? 질문을 통해 호기심을 유발한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닐 겁니다. 선생님, 저 내일 학교 못 나올 것 같아요. 왜? 머리 잘라야 되거든요. 괜찮겠니? 네, 전신 마취하면 되죠. 이러고 갈 건데. 그리고 아침마다 긴 머리를 정리하느라 몹시 바쁠 것이다. 다행히 머리카락은 잘라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왜냐?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밑줄 죽은 세포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화살표. 이게 원인이고요. 그래서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결과. 그러니까 이렇게 두 줄 묶어서 놓치기 쉽지만 인과가 쓰였네. 인과. 원인과 결과.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늘 함께 있지만 정작 잘 모르는 머리카락. 그래서 나는 머리카락에 관해 알아보았다. 머리카락에다가 다시 체크. 이게 설명 대상입니다. 됐을까요? 그럼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 물어보는 거 여기다가 이렇게 화살표. 머리카락에 관해서 얘기해 줄게. 여기 이렇게 체크. 됐을까? 다음 머리카락이란
머리에 난 털에 낮게 하나하나를 말한다. 뭐뭐란 뭐뭐뭐뭐다. 이거 뭐예요? 머리카락의 뜻 옆에다 쓸 거예요. 정의. 정의는 어떻게 생겼어요? 뭐뭐란 뭐뭐뭐뭐다. 이렇게 문장이 생겨 있으면 그게 정의예요. 머리카락은 모양에 따라 직모, 파상모, 충모로 나눌 수 있다. 뭐 했어요? 분류. 쓸 거예요. 분류. 직모는 고든 모양의 머리카락이다. 순식간에 정의. 머리카락이 나는 곳인 모낭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머리카락이 곧게 나는 것이다. 파상모는 물결 모양의 머리카락이다. 또 순식간에 정의. 모낭이 비스듬히 누워 있어서 머리카락이 휘면서 자라는 것이다. 충모는 고불고불하게 말려있는 모양의 머리카락으로 정의. 흔히 곱슬머리라고 부른다. 모낭이 안쪽으로 오목하게 휘어 있어서 구불구불하게 모양으로 자라는 겁니다. 이처럼 모낭의 모양에 따라 머리카락 모양이 달라집니다. 또 체크. 모낭의 모양에 따라 머리카락 모양이 달라진다. 됐을까요? 그러면 또 옆에다 쓸 거예요. 여기 그림 첫 번째 거 밑에다가 뭐라고 쓸 거예요? 직모. 그 다음 옆에 거는요? 그렇지. 파상모. 맨 끝에 거에다가는? 그렇지. 충모. 다음, 머리카락은 크게 모수질, 모피질, 모표피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머리카락의 구조를 설명해주고 있죠. 요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머리카락을 만듭니다. 머리카락 하나를 요걸 어떻게 쪼개듯이 나눠서 설명해주죠. 그럼 우리 옆에다 뭐라고 쓸 거야? 분석. 모수질은 머리카락 중심에 있는 빈 공기층을 말한다. 모피질은 머리카락의 중간층으로 모수질을 감싸고 있다. 모피질은 멜라닌 속색 색소가 들어있는데 그 모양에 따라서 머리카락의 색깔이 결정이 됩니다. 됐을까요? 옆에 머리카락의 구조죠. 모표피는 머리카락의 바깥층으로 외부 자극으로부터 머리카락을 보호해준다. 흔히 머리카락이 손상되었다라고 할 때에는 이 층이 손상된 겁니다. 옆에 다시 볼게요. 머리카락은 크게 모수질, 모피질, 모표피 세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분석. 그 다음 앞 페이지 다시 넘어와서 어디가 있냐? 모수질은 머리카락의 중심 부분에 있는 빈 공기층을 말합니다. 모수질은 뭐뭐뭐뭐다. 정의. 이렇게 확인할게요. 그리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포인트는 여기에요. 모피질. 모피질에다가 괄호. 모피질에 멜라닌 색소가 들어있고 이것 때문에 머리카락 색이 결정이 됩니다. 됐나요? 누구 때문에 머리카락 색깔이 결정이 된다고? 그거는 누구 때문에?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 중에 어디? 그렇지. 그러면 모피질 동그라미 넣고 머리카락 색깔 요 사이에다가 멜라닌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지. 중간 3. 머리카락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기능에다가 동그라미. 먼저 머리카락은 각종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수은이나 비소와 같은 중금속이 우리 몸속에 쌓이면 대단히 위험한데 머리카락은 이러한 성분을 끊임없이 두피 밖으로 배출합니다. 또한 머리카락은 우리의 뇌를 보호합니다. 머리에는 10만 가닥 정도의 머리카락이 있고요. 이 많은 머리카락이 두개골을 감싸서 뇌가 받는 충격을 줄여줍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많이 충격이 줄여줄까? 이렇게. 하긴 여기 이마 이렇게 때릴 때 보면 다 이마 머리카락 걷고 때리니까 충격 흡수 되긴 되나 보다. 그리고 두피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뇌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위에다 써볼까요? 머리카락의 기능 1, 2, 3, 세 가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근데 얘는 왜 3번 동그라미에 안 해놨지?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뭐 보고 왔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이 나온다라는 순간 어떻게 내가 앞에 했던 이야기 요약해 줄게 이거겠네. 이런 걸 표지라고 해요. 표지. 지금까지 머리카락의 종류, 구조,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다. 잘라도 아프지 않고 살아 움직이지도 않는 머리카락이지만 머리카락은 지금 이 순간에도 쑥쑥 자라며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머리카락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다. I love my 머리카락. 제발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네가 떠나가면 난 대머리 될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대머리 비하하거나 놀리면 안 된다고. 본인이 가장 괴롭다. 다음 페이지. 다음 내용을 같이 정리해 봅시다. 머리카락의 뜻, 사람의 머리에 나타나는 털의 종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옆에다 쓸 거예요. 정의. 머리카락의 종류 나눌 거예요. 분류. 머리카락의 구조, 세 개의 층으로 모수질, 모피질, 모표피 나타나 있죠. 분석. 머리카락의 기능을 첫째, 둘째, 요거 체온 유지하는 거 하고 관련된 거 3개. 우리 하나 더 씁시다. 머리카락의 기능 여러 가지를 썼죠. 요거는 굳이 쓰자면 10거 정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머리카락의 구조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머리카락의 뜻 있었어요? 있었지. 종류 있었나? 있었지. 3가지. 구조 3단으로 나눴고요. 기능 1, 2, 3 있었지. 머리카락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잘 감고 린스, 트리트먼트 주기적으로 쓰고 드라이기로 잘 말리면 되지. 머리 감고 머리 말리니? 나는 안 말리거든요. 되게 나쁜 습관이에요. 그냥 지가 알아서 마르겠지. 이러한 것들. 자, 다음 페이지. 민우가 글을 쓴 과정을 참고하여 설명하는 글을 써봅시다. 자, 일단 정지 쳐보세요. 여기 계획하기 있죠? 첫 번째. 근데 계획할 때에는 뭐를 생각해야 돼? 이제 또 다시 네모.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설명 대상. 뭐에 대해서 설명할까? 설명문의 목적. 예상 독자. 누구한테 하는 걸까? 라는 것들 확인해야 합니다. 됐나요? 자, 또 펜을 들고 뭐에 관한 글을 쓸까? 설명 대상. 머리카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글을 써야지. 정보를 제공한다. 이거는 글을 쓰는 목적. 머리카락에 관해 잘 모르는 친구들이 예상 독자.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어. 밑에 나의 글쓰기 계획, 청국장에 대해서 쓴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실제로 그대로 나오진 않을 거니까 청국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예상 독자 청국장을 잘 모르는 친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다. 글쓰기 계획,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획하기 단계에선 설명 대상, 설명 목적, 예상 독자를 고려한다 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청국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국장 먹어요? 그래요. 어느 날 문득 청국장이 이렇게 맛있었나라고 느끼는 때가 올 거야. 그때 넌 늙은 사람이 되는 거지. 노인분들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청국장 좋아하니까요. 요즘은 냄새 안 나는 청국장 이런 거 파니까. 이렇게. 계획하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내용 마련하기. 요건 2단계죠. 역시 당신이 또 네모 쳐야 될 때는 어디다? 여기다. 내용을 마련할 때는 청국장에 대해서 마련할 건데 요즘 유튜브 인기 순위 이런 거 자료 수집할 거야?
큰일 날 소리지. 요즘 먹방에서 애들 몇 그릇씩 먹나? 이런 거. 아니죠. 쓸 내용을 마련할 때 유의할 점, 체크, 주제와 관련이 있는가? 근거는 명확한가? 독자의 수준에 적절한가? 출처는 정확한가? 최신의 내용인가? 책 보고 가져왔는데 저자가 전문가인가? 이런 것들. 오, 저자가 전문가야. 청국장에 대해서 쓸 건데 뇌과학 전문가. 이 아저씨 책 가져다가 인용해서 쓰고 있을 거야? 그러면 멍청이. 자신이 선택할 내용에 대해서 글의 종류를 마련해 봅시다. 우리 앞에 나와 있었을 때는 머리카락의 정의에 대해서 썼고, 머리카락의 종류도 썼고, 구조도 썼고, 기능도 썼었고. 괜찮나요? 살펴봤더니 머리카락의 단어 뜻은 사전 봤고요. 종류는 백과사전. 머리카락의 구조는 인터랙티브 헤어 모드 그려. 머리카락의 기능은 경남매일 신문에서 봤네요. 이렇게 자료를 수집한 출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이게 포인트죠.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기록해서 그것을 써먹을 때는 출처를 꼭 밝혀야 합니다. 라는 것들. 설명 대상은 청국장이고요. 청국장이란 뭡니까? 청국장 만드는 방법, 청국장의 효능. 똥이 잘 나와요. 나 왜 좋아했지? 나 화장실 잘 가는데 내가 너무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네. 내가 화장실 잘 가는 거 전혀 궁금하지 않죠? 알고 있어요. 그냥 혼자 하는 소리니까. 집에 가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마다 맨날 똥 얘기해. 아니에요. 오늘 처음 했어요. 하지만 그런 더러운 얘기는 맨날 들은 것 같아. 다음, 글쓰기 계획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내용 하고 그 다음에 3단계 내용 조직해야지. 글의 개요를 작성해 봅시다. 자, 여기 밑에 보세요. 이렇게 생긴 표가 개요야. 이렇게. 처음, 늘 함께 있지만 잘 모르는 머리카락의 종류, 머리카락의 뜻, 머리카락의 구조, 머리카락의 기능이라고 해놨는데 내가 설명할 게 머리카락이야. 그러면 머리카락 단어 뜻을 어떻게 제일 처음 얘기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중간에 써놓은 걸 오케이, 이렇게 앞으로 가져오자 라고 순서를 바꿨네요. 그리고 어째저째 옆에 오케이, 머리카락의 뜻을 쓸 때에는 정의의 방법을 써야 되겠어. 종류할 때는 분류와 구분을 써야지. 구조는 분석을 써야지. 기능은 첫째, 둘째, 셋째 나눠서 써야지. 뭐 이런 생각 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역시 당신이 또 네모칸 쳐놓을 땐 어디예요? 여기죠. 개요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 주제와 어긋난 부분은 없는가? 옆에다가 또 씁시다. 통일성 고려. 제시 순서는 적절한가? 구성 고려. 상위 항목의 소주제와 세부 내용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거예요. 별거 없어. 여기 잠깐 볼까요? 어디가 있냐? 어디 볼까? 요거 있지. 요게 상위 항목이고 요 밑에 있는 애들이 세부 내용이지.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중금속 등 각종 노폐물을 배출함. 요 내용을 머리카락의 구조 밑에다 쓰지 말라고. 혹시 썼더라도 다시 요렇게 이런 식으로 화살표 써서 가져오라고. 재구성하라. 됐나요? 밑에 청국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청국장의 뜻, 정의, 청국장 된장의 공통점, 차이점, 비교대조, 청국장 만드는 방법 옆에다가 써줘야 됐을 텐데 콩을 삶아 따뜻한 방에 두면 고초균이 번식하여 진이 생기고 콩이 뜨면 마늘, 고춧가루 등을 넣고 절구에 찢습니다. 어머, 순서죠, 순서. 옆에다 쓸까요? 과정. 내용 전개 방식은 과정이에요.
청국장의 효능, 사포닌. 사포닌은 거기에 있는 건데, 홍삼에. 그렇대요. 청국장이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옆에 거 바로 합시다.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비교. 차이점, 대조. 이렇게 쓰면 끝이지. 됐을까? 다음 페이지. 그래서 개요를 작성으로 척척척척척척척 설명하는 글을 씁니다. 뭐라고요? 표현하기. 그래서 얘가 오케이, 이렇게 쓴다고. 알았어. 자, 또 당신이 주의해야 할 때 부분은 여기죠. 설명문의 짜임. 설명문은 보통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는데 처음 부분에는 무엇을 설명할지 설명 대상이나 설명하는 까닭을 밝힙니다. 중간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끝 부분에서는 정리, 요약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들. 됐을까요? 별거 아니지. 요약하고 설명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읽어보시면 좋다. 다음. 민우가 고쳐쓰기 할 때 어떤 점을 고려했는지 알아보고 이를 참고하여 자신의 글을 써봅시다. 고쳐쓰기 밑줄. 그리고 나라면 총 5단계 중에 1단계 계획하기랑 여기 5단계 고쳐쓰기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낼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이 교과서 자체가 뭐라고? 고쳐쓰기 강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고쳐쓰기는 중요하다. 계획하기는요. 시작은 무조건 중요한 거지. 머리카락. 요거 잘 보세요. 뭘 봐야 되냐? 요 기호가 문단 나누기 기호구나. 단어 뜻 틀린 거 바꾸는 기호구나. 오케이? 그리고 옆에다가 뭐야? 우리 앞에 봤었을 때 그림 2개 있었는데 그쵸? 근데 여긴 없네?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모양과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 자료를 여기에 추가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괜찮나요? 네. 기억해야 돼. 고쳐쓰기는 큰 거에서 작은 단위로 넘어가, 작은 거에서 큰 단위로 넘어가? 큰 거에서 작은 단위로. 그래서 글 전체에서 문단, 문장 고쳐서 단어 수준으로, 큰 거에서 작은 거 수준으로 고치는 거다. 확인. 다음 페이지. 문장 나누기 요렇게 해서 왜 그랬냐 봤더니 여기서부터 어이쿠야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야. 문장이 너무 길어. 중간에 한 군데에서 끊자. 그리고 쓸데없는 말 요렇게 지우고 띄어쓰기 잘못된 거 요렇게 붙여놓고 써놨었는데 딱히 필요한 거 녹차를 자주 마십시다. 녹차 마시는 이야기는 머리카락 이야기 할 때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지웠고 머리카락은 보호한다. 보호한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무엇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또 기억해 두어야 될 건 빠진 내용 첨가할 때 요 기호를 쓴다. 요렇게 고치는 거는 요거, 고치는 거는 이거. 그 다음에 빠진 내용 첨가할 때는 요렇게 쓰는 겁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자료 이렇게 해놓고 참고자료 인용할 때 어떻게? 참고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출처를 밝혀야 라고요. 갑자기 급질문. 요거 무슨 기호였어요? 잘했어.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데 아주 훌륭해. 집에 가. 거짓말이에요. 고쳐쓰기 할 때 고려해야 할 점과 민우의 생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주제와 벗어난 내용이 없는가? 있으면 뭐해요? 삭제. 글을 짜임새 있게 구성했는가? 문단을 나눠서. 이해하기 쉽게 추가할 내용이나 보조자료는 없을까? 보조자료는 없을까? 그림자료 추가. 흥미를 끌 수 있는 제목일까? 머리카락 얼마나 알고 있니? 라고 수정해야 되겠어.
됐을까요? 고쳐쓰기 할 때 고려해야 될 점, 글 전체 수준에서 문단 수준에서 잘 보시라고. 어때요? 우리 네모 계속 치고 있었는데 네모 색깔이 좀 다르죠? 중요한다는 얘기겠지. 글 전체 수준에서는요. 글 전체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지, 짜임새는 있는지, 제목은 괜찮은지, 보조자료 있는지 없는지, 문단 수준에서는 문단의 중심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 없는지, 앞뒤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이렇게. 괜찮나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요거랑 요거랑 섞어 놓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이렇게 툭 잘라 넣어놓고 글 전체 수준, 문단 수준 서로 헷갈리지만 않으면 된다. 라는 것들. 글을 고쳤을 때 문단에서 벗어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삭제하고 앞뒤 문장이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나요? 라고 해서 그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으면 문장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접속어, 접속 표현을 다른 걸로 고쳐줄 수도 있고. 됐을까? 다음 페이지 48쪽 문장이나 단어 수준 얘는 파란색 네모 앞부분에서 다 나와 있었던 이야기라 문장이나 단어 수준 얘네들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문장의 뜻이 분명히 들어가는가 모호하다면 내용을 추가하자. 문장의 길이가 적절한가? 너무 길면 여러 개로 나누자. 잘못 쓰거나 빠뜨린 글자 없나? 그러면 그냥 그거 고치면 되지. 띄어쓰기는 올바른가? 그러면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면 되지. 두피 밖으로 이렇게 띄어쓰기 하래요. 왜? 두피 한 단어, 밖 한 단어. 단어는 서로서로 띄었으니까. 괜찮나요? 나중에 문법 할 때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밑에다가 우리는 미리 한번 써볼까요? 띄어쓰기의 원칙. 띄어쓰기의 원칙. 단어는 띄어쓰되 조사는 붙여 쓴다. 두피 한 단어, 밖 한 단어니까 서로 띄어쓰고 의로는 조사니까 앞에 말에 붙여 썼고 그렇습니다. 다음 독자의 수준에 알맞은 말을 써넣을까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쉬운 단어로 고쳐주세요. 영영데스. 밑에 다음 글을 고쳐 쓰고 짝과 함께 비교해 봅시다. 요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됐고 목표한 수준에 따라서 고쳐쓰기 한 예. 오케이.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거 있죠. 다음 시간에 오면 요거 깨끗하게 드릴 거예요. 요 짐은 깨끗하게 드릴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해서 여기 고쳐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런 고쳐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당신은 여기 책상 위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안녕 인사하고 그거 그냥 하면 돼. 그리고 하면은 나는 채점해 주면 되고. 너무 신나지 않니? 50페이지 교정부호 자료실. 자, 오케이. 얘도 외우는 거예요. 원고지 쓸 때. 근데 너무 직관적으로 난 잘 돼 있는 것 같아. 이거 누가 봐도 띄어쓰기고 누가 봐도 붙여쓰기고 한 글자고 줄 바꿀 때 줄을 이을 때 밑에 있는 거 위에 가져와. 여러 글자 고칠 때 글자 뺄 때 돼지꼬리 2바퀴 돌려주세요. 추가할 때, 앞뒤 순서 바꿀 때, 뭐 이런 표현 써주시면 됩니다. 데스크. 됐고, 이 문장은 중요하네요. 고쳐쓰기 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통일성 있게 쓸 수가 있다.
옆에 14번에 답 틀린 거 누구예요? 그렇지. 길어질 수도 있지. 어머, 이 자료 너무 좋은데? 라는 것들. 51페이지. 이거는 단어 뜻 물어보는 거니까요. 열심히 단어 뜻 외워주시고, 야호! 52 빈칸 채워주실 거고요. 53쪽에 빈칸 채워주실 거고요. 54쪽에 소단원 핵심 문제, 그 다음 이어지는 소단원 핵심 문제까지 55쪽까지 지금 하실 거예요. 오케이.